본격 혁명성 검증 팟캐스트 혁명의 아침. 삼성그룹 이재용 부회장이 전격적으로 구속 수감됐습니다. 너무도 당연한 결과지만 우리는 너무 먼 길을 돌아온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이재용 부회장 구속이 적폐청산의 끝이 아니고 시작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도 2월 24일에 박근혜 탄핵 심판의 최종 변론을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돈으로 동원한다고 보도된 탄핵 반대 집회나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탄핵 반대를 자신있게 떠들어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역사의 큰 물줄기는 돌릴 수 없는 것입니다. 박근혜도 청와대 밖으로 나오는 순간 구속 수감되는 장면을 상상해보면서 혁명의 아침 네 번째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진선 뉴스캐스터 자리에 함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이진선 뉴스캐스터는 말이죠. 낮에 열심히 일하고 그죠. 저녁에는 혁명의 아침 녹음하고 네네. 그러냐고 뉴스를 봤는지 모르겠는데 네네. 헌법재판소가 2월 24일 날 탄핵 심판의 최종 변론을 연다고 했답니다. 네, 저도 속보로 뜬 거를 봤거든요. 그래서 일 안 하고 봤어요? 옆에 내 사장님한테 읽는다? 이러시면 안 돼요. 옆에 조그맣게 창으로 딱 뜨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주위에서 안 그래도 이제 박근혜 측 변호인단의 시간 끌기로 탄핵 심판이 좀 늦춰지는 게 아니냐라는 이제 우려 섞인 목소리가 많이 나왔는데 그거 지금 좀 반가운 소식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헌법재판소장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이제 퇴임을 하고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이정미 재판관이 그 부드러운 외모하고는 네네. 달리 좀 이 강단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신 것 같아요. 2월 24일이 최종 변론이면 판결문 쓰는데 한 2주 정도 걸린다고 하거든요. 네네. 그러면 잘하면 그 3월 9일 날 박근혜 잘리는 걸 좀 볼 수 있을래나? 근데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지 좀 궁금합니다. 그 어떤 결과는 무슨 당연히 탄핵이지. 기각 이건 말도 안 돼요. 아니 혐의가 있는데 만약에 탄핵 기각 결정이 나면 헌법재판소는 물론이고 그냥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폭발해 폭발. 그런 거는 안 돼요. 아유. 근데 물론 저도 탄핵이 인용됐으면 하는 바람이지만 이재명 후보도 말했듯이 이제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니까 이제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는 의미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죠. 그런 거. 이것도 빠져나가나? 그리고 지난번부터 이게 좀 제가 흥분을 해가지고. 그러니까요. 흥분할 만한 소식들이 많기도 했죠. 많았죠. 네. 박근혜 탄핵 인용이 이 바로 촛불 혁명의 시작이거든요. 그렇죠. 그 적폐를 청산하고 말이에요. 그 공정한 국가 만드는 거. 이게 바로 촛불 혁명의 완수입니다. 네. 촛불 혁명이 완수되는 그날까지. 그날까지 어떻게 한다고? 그날까지 저희도 열심히. 혁명의 아침은 계속. 네. 자, 이번에부터는 말이죠. 그 혁명의 아침의 구성을 조금 바꿨어요. 그 일부는 기존에 하던 대로 우리 이진선 뉴스캐스터의 그 미모와 목소리를 겸비한 우리 이진선 뉴스캐스터가 소식을 전해주시고 그 2부에 보내드렸던 우리 이재명 후보의 연설 요건 따로 떼서 별도로 업데이트를 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3부에 하던 인터뷰 이거를 조금 늘려서 2부로 그래서 총 2부로 이제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혁명 동지분들이 좀 더 다양하고 많은 소식들을 좀 들으실 수 있겠네요. 그죠? 인터뷰가 반응이 좋으니까 그죠. 그런 것도 있고 사실은 좀 조회수 한번 늘려보려고 좀 얄팍하게 그런 거예요. 자, 우리 혁명 동지 여러분들 많이 들어주세요. 네. 혁명의 아침. 이거 생각보다 많이 안 떠.
유튜브에선 그래도 좀 뜨는가 했는데. 네. 그 우리 혁명동지 여러분들 많은 사랑, 우리 혁명의 아침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하기 그거 해야 되는 그 거예요? 구독하기 그거 우리 그 구독하기. 이진선 뉴스캐스터가 은쟁반에 옷 굴러가는 소리를 한번 해주세요. 혁명의 아침을 유튜브 그리고 팟빵에서 검색을 하신 후에 구독하기, 댓글 달기, 그 또 뭐가 있죠? 이거 대본 안 써주니까 또 모르는 거 봐. 자, 팟빵이나 유튜브에서 구독하기, 댓글 달기,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별점이 아니고 그냥 하트 누르기. 하트 누르기. 하투가 아니고 하트 누르기. 하트 누르기. 네, 하트 누르기 꼭 해주시기 바라고요. 네. 그래야 우리 혁명의 아침이 좀 팟빵에도 높은 순위를 기록하고 그리고 유튜브에서도 검색될 때 이렇게 좀 높은 순위에 나와서 이재명 후보의 혁명성 이런 것들을 많은 청취자 여러분들이나 많은 시민들이나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자, 이진선 뉴스캐스터 오늘은 어떤 뉴스들이 있나요? 네, 오늘도 다양한 소식들을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헌법재판소 발표에 대한 이재명 후보의 발언을 다룬 소식입니다. 네. 어떤 소식인지 전해주시죠. 네, 헌법재판소가 오는 24일 탄핵 심판 변론을 종결하기로 결론을 내린 것과 관련해 이재명 성남시장은 국민들의 걱정을 한 번에 날려준 사이다 같은 발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대통령 측의 지연 작전으로 탄핵 심판이 연기될 것이라는 국민들의 걱정을 한 번에 날려준 사이다 같은 발언이라고 말한 이 후보는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로 불거진 대한민국의 낡은 과거와 작별하고 공정한 사회를 건설하고자 한 국민 염원이 발현된 결과라고 해석했습니다. 또 이재명 후보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면서 이제 헌법재판소는 명명백백히 드러난 헌법 위반 행위에 근거해 탄핵 인용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헌재의 권력을 위임한 국민이 헌재를 응원하고 있다면서 탄핵 인용이라는 결과로 낡은 과거와 작별하고 공정한 대한민국을 만들고자 하는 국민들을 응원해주는 결과를 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사이다 같은 발언이라 그랬어요? 네네. 본인이 사이다면서. 그만큼 그 헌법재판소의 결론을 기다렸다는 얘기겠죠. 그렇죠. 그죠? 이재명 후보도 지적을 했지만 박근혜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공공연하게 시간 끌기를 했다는 사실은 사실 여러 보도를 통해서 알려지기도 했거든요. 네, 그렇죠. 그 증인 신청을 막 수십 명씩 하고 그 본인들한테 불리한 증거도 막 그 녹음 파일 무더기로 그냥 제정신이 아닌지 모르겠어요. 아유, 참. 아마도 조만간 이 시간 끌기가 끝나고. 우리 끝낸다고 모르잖아요. 이게 한 장이 더 넘어갔어. 그랬어요? 결론을 헌법재판소에서 결론을 내잖아요. 네, 그죠. 탄핵이 인용되면 박근혜가 이게 청와대에서 드라마 볼 수 있는 시간도 얼마 안 남았네요. 그죠. 생각만 해도 좋습니다. 다음 소식은요? 네. 헌법재판소 탄핵 결정과 관련해서 이재명 후보가 16일 국민의 80%가 탄핵을 원하고 탄핵될 만한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 기각하는 것을 용인하겠다는 건 부당한 결론을 내라고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헌재로 하여금 대통령 탄핵안을 기각할 수 없게 촉구하는 것은 국민의 권리라면서 헌재가 헌법기관이니 결정에 승복하자고 약속하자는데 저는 반대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새누리당이 그렇게 하는 것은 이해하지만 민주당이나 민주당 후보들이 승복을 얘기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한 이 후보는 법치주의가 민주공화국 가치를 훼손하면 당연히 책임을 묻고 항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국민의 뜻이 반영되는 결론이 나도록 정치권이 노력해야 한다며 기각 결정 시 불복하겠다는 뜻을 시사했다고 합니다. 지난번에 녹음했던 거 있잖아요. 그쵸. 타이밍이 안 맞아갖고 그냥 업로드 못하고 그냥 날아갔는데 네. 그때 내용에 이런 게 있었죠. 그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네네. 탄핵이 인용되든 기각되든 결과에 승복하자. 뭐 네네. 이런 제안을 하고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가 이를 구두 합의했었다는 소식이 있었잖아요. 네, 그때 전해드릴 때 엄청 화를 내셨잖아요. 네, 화 많이 냈죠. 네. 그때. 근데 지나고 생각해 보니까 이 자유한국당에서 혹시 이거 작전 쓰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무슨 작전이요? 본인들이야 그 탄핵이 기각되면 물론 좋겠죠. 그렇죠. 지들이라고 하면 안 되죠. 근데 만약에 인용될 때를 대비해서 네네.
본인들이 불복하기 위한 명분을 쌓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약간 그 뭐라 그럴까 이런 해괴망측한 상상이 들더라고요. 미리 이제 불복하겠다는 얘기를 들어놔야 이 탄핵이 인용되면 국회의원들이 뭐 장외투쟁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구구단체들한테 또 돈 주고 시켜갖고 그죠. 뭐 불복 시위를 하게 한다든지 뭐 이런 거 준비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야 앞으로 있을 대선에서도 자신들이 목소리를 좀 더 크게 낼 수 있으니까 뭐 이렇게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설마 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으면. 탄핵이 인용돼서 네네. 구구단체나 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해도 괜찮으니까 그냥 인용만 됐으면 좋겠어요. 박근혜 아웃 그죠. 뭐 이거만 했으면 좋겠어요. 그죠. 아 진짜. 차라리. 다음 소식 계속 전해주세요. 네. 더불어민주당 경선 선거인단 모집이 시작되면서 경선 후보들 간의 견제도 심해졌는데요. 이재명 후보가 문재인 대표를 향해 가까운 사람들에게 한 자리씩 주면 잘못하면 순실이가 된다고 말했다는 소식입니다. 순실이가 된다고요? 네. 네. 어떤 내용인가요? 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일부는 이재명 주변에 사람이 많지 않은 것 같다는 말을 하던데 인적 자원을 엄청 가진 쪽이 국정 운영을 잘할 것이라는 것은 환상이라면서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또 문 전 대표의 대세론과 안희정 충남지사의 돌풍을 동시에 겨냥해 지지율이라는 것은 사실 바람과 같다면서 작은 기초자치단체장인 제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이미 기적이고 이변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기적과 이변은 예측 불가능한 영역이다. 경선에서 대체로 대세론이 잘 유지되지 않는다. 미국 경선이 그랬고 작년 총선도 비슷했다. 경선 국면에서 제가 다시 한번 기회를 가질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한 이재명 후보는 경선에서 결선에 진출하지 못할 경우 문 전 대표와 안 지사 중 누구에게 힘을 실어줄 것이냐는 질문에는 엄마가 좋냐 아빠가 좋냐는 것과 비슷하다. 그때 가서 생각해보겠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이어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인 기본소득, 복지 확대, 공정사회를 많은 분이 얘기하게 됐다며 후보가 못 되든 대통령이 못 되든 실패가 아니므로 현재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경선 결과와 관계없이 정권 교체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뭐 이재명 후보다운 이야기죠. 네. 그렇죠. 사람이 없는 게 아니라 사람을 안 만드는 거죠. 이재명 후보 스타일상 그때 얘기를 다시 한번 해야 되겠다. 이재명 후보 스타일상 권력을 특히나 이 최순실처럼 이렇게 선출되지 않은 사람이 권력을 휘두르는 거를 보질 못해요. 제가 이재명 성남시장을 안 지가 한 10년? 10년 정도 됐거든요. 그 이재명 성남시장의 부인 김혜경 여사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냥 평상시에 보기에는 굉장히 과격하고 뻣뻣해 보이거든요. 근데 그거는 사실 잘 모르고 그 언론들이 만들어낸 프레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본 이재명 시장은 굉장히 다정다감한 사람이에요. 아, 그래요? 네. 사적인 자리에서는 그 장난도 잘 치고 어떻게 보면 좀 어린애 같은 면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가장 중요한 거는 공적인 자리하고 사적인 자리를 굉장히 구분을 하시거든요. 엄격하게 구분을 하신 편이죠. 물어본 적이 있어요. 아니 저랑도 10년 이상 보고 그러셨는데 공적인 자리에서는 전혀 뭐 아는 척도 안 하시고 그게 이유가 있더라고요. 공적인 자리에서 개인적으로 친분을 표시하면 그게 바로 권력이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그렇죠.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렇죠. 이런 대답 들으니까 저랑은 레벨루가 틀리구나. 이런 생각 들어요. 그렇다고 내가 아주 낮은 건 아니고. 그죠. 아닌데. 여러분들 그 다들 아시지만 욕설 파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이런 것 때문에 나온 거예요. 공적인 거가 사적인 거를 구분하기 때문에 너무 엄격하게 구분하시기 때문에 나온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음속으로 이재명 후보를 따르는 사람들이 매우 많다. 이런 거는 확신을 할 수가 있죠. 그 흑수저 후원회만 해도 사실은 어마무시한 지금 돌풍을. 그렇죠. 지금 7억 모았대요, 7억. 그러니까. 네. 그 소식도 넣으려다가 뭐 다음 주 정도 되면 2차 후원 회장단을 발표한다고 하니까 그때 그렇죠. 모아서 전해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네. 이재명 후보가 이제 뭐 게임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으니까 견제도 하고 상대방이 조금 실수한 거 파고들고 뭐 이런 거는 당연한 거죠. 그리고 이게 이재명 후보가 요즘 그
여론조사 지지율이 잘 안 나오잖아요. 불안해요. 괜히. 예, 아니 근데 그거는 네. 제가 볼 때는 이거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네네. 의견 뭐 명예훼손이나 이런 거 걸고 그러지 마세요. 여론조사나 이런 데서 지지율이 안 나오는 거는 네. 아마 제 생각이라고 얘기했어요. 아, 왜 이렇게 소심해졌지? 아, 나 힘 미치겠네. 내세요. 이게 그 언론사하고 네네. 여론조사 기관에서 조금 이게 뭐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가 있다고요? 언론. 우리 현재 우리나라에서 네. 언론기관이나 여론조사 기관에 가장 큰 힘을 미칠 수 있는 곳이 어디일까요? 이 삼성이거든, 삼성. 삼성이 뭐 최대 광고주 아니겠습니까? 언론기관에서는. 그러니까 삼성은 당연히 이재명 시장이 대통령 되는 거 엄청 쫄리겠죠. 그렇죠. 그동안 하셨던. 그럼요. 발언을- 재벌 체제 해체, 이재용 구속 뭐 이러고 네네. 네, 이러니까 그죠. 당연히 겁나고. 그러니까 언론기관이나 여론조사 기관에 얘기를 하겠죠. 아, 야, 좀 살살 해. 뭐 이렇게 이거 뭐 네네. 제 생각이니까 아, 그쵸, 뭐 이거. 생각의 나래를 피는 거니까 당연히 영향을 미치겠죠. 안 그러면 자기네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이건 물론 개인적인 네, 매우 개인적인 매우 개인적인 겁니다. 뭐 우리 혁명동지 여러분들 괜히 오해하지 마시고. 네. 자, 그럼 마지막 소식 전해 주시죠. 네. 이재명 후보가 청년들과 간담회를 열고 청년 임금 체불과 열정페이가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 것이라고 선언했다는 소식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청년들이나 이렇게 네. 사회에서 약간 소외된 계층들, 청년층이 제일 어렵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저희에게는 참 반가운 또 소식이죠. 그런가? 청년이죠? 그럼요. 아직 청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청년 이진선 뉴스캐스터 네. 계속 전해주세요. 네, 이재명 후보는 이재명 열정페이 간담회에 참석해 열정페이라는 이름으로 사회적 약자인 청년들에 대한 착취가 대한민국 사회의 하나의 관행처럼 굳어져 안타깝다며 이같이 밝혔는데요. 흑수저 후원의 주관으로 개최된 이번 간담회는 최근 애슐리 알바 임금 체불 문제로 불거진 문화, 예술, 근로 현장에서의 청년 임금 체불 문제에 대한 피해 사례를 공유하고 제도적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후보는 이 자리에서 청년 의무 고용 비율 확대, 법정 근로시간 준수, 최저임금 1만 원 인상, 1만 노동경찰 확보 등 공정페이 4대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어서 청년 문제가 국민 의제로 제시되고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통해 청년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정상적 사회로 바뀌기를 기대한다며 정책 취지를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이 후보는 지난 15일 열린 기본소득 토론회를 시작으로 내 삶을 바꾸는 공약을 주제로 한 정책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날 공정페이 4대 정책 발표에 이어 다음 날에는 성남의료원 건립 현장을 방문해 공공보건의료 정책을 발표하고 다음 주에는 워킹맘 간담회에서 보육 및 육아 정책을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가 이재명 후보의 혁명성을 검증하고 있잖아요. 네네. 근데 이게 혁명성이라고 다 뭐 때려부시고 작살내고 이런 과격한 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요. 우리 사회에서 힘들고 어려운 계층에 대한 따뜻한 정책 이런 것도 혁명성이거든요. 혁명성은 바꾸는 것. 좋게 바꾸는 것을 의미하는 거지 때려 부시고 뭐 이런 과격한 것만을 생각하는 거 이거 안 좋아요. 그럼요. 이거. 이런 선입견이 있으면 안 됩니다. 혁명이란 단어 때문에. 그렇죠. 그죠. 더 좋은 사회를 만들자는 거지. 깨부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요. 깨부시는 건 아니죠. 아이, 그럼요. 이게 우리 뭐 혁명의 아침 이 네. 타이틀도 과격하다는 사람이 있지만 우리 방송이 과격한가요? 아니죠. 과격하지 않잖아요. 이제 내가 잘하는 욕도 안 하잖아 한마디도. 저도 가끔 그렇게 막 화를 내시는데도 욕 한마디 안 나오시는 게 참 신기합니다. 방송이라서 그래요. 방송이라서. 우리 혁명동지들이 듣고 있는데 막 욕하고 뭐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물론 정말로 화가 난다 뭐 하면 뭐 욕을 할 수도 있겠죠. 아무래도 뭐 이런 거죠. 뭐 상상하기도 싫지만 만약에 탄핵이 기각된다. 만약에 이러면 진정한 욕 방송이 어떤 건지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욕으로 시작해서 욕으로 끝나는 거예요. 저는 한 3-4가지 욕밖에 안 하거든요. 그 3-4가지 욕으로 방송을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 욕을 하느냐 이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럴 일이 없어야 될 텐데. 네. 기각될 일은 없으니까 뭐 욕 방송은 없다고 봐야죠. 그렇죠. 그리고 네네. 이제 다 전해주신 건가요? 네, 오늘의 소식은 다
전해드렸습니다. 그 이진선 뉴스캐스터 수고 많으셨고요. 네네. 다음에도 이재명 후보의 혁명성 높은 뉴스 기대하겠습니다. 네,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럼 1부는 여기까지 하고요. 2부 이재명 후보 대변인을 맡고 있는 재윤경 의원을 전화로 연결해서 이재명 후보와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2부에서 뵙겠습니다. 김구의 이름으로 자주 독립의 나라를, 김대중의 이름으로 평화와 통일의 나라를, 노무현의 이름으로 편법과 반칙이 없는 정의로운 나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까? 촛불은 합리적 언어가 비합리적 언어를 몰아낸 일대 사건. 이재명의 언어와 철학을 말한다. 어느 날 이재명을 만났다. 도서출판 이맛돌. 네, 재윤경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재 의원님, 혁명의 아침, 혁명 동지들에게 우리 인사 좀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재명 예비 후보님,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 후보님 대변인을 맡고 있는 재윤경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재 의원님, 이번에 이재명 후보 캠프 대변인 맡으셨잖아요. 네네네. 네. 어떤 인연으로 대변인까지 맡으신 거예요? 2년은 롤링 주빌리 운동이 네네. 얘기가 됐죠. 그래서 제가 개인적인 그 이전에 다른 인연이 있었던 건 아니고요. 네네. 롤링 주빌리 운동은 2014년 4월에 시작을 했는데, 네. 운은 띄었는데 제가 이렇게 확정성이 좀 많이 떨어져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을 때, 성남시장님께서 이제 연락이 와서, 네네. 비탄감 전문가다, 성남이. 그렇죠. 모라토리엄 네. 그것도 금방 극복했으니까. 네네네. 그래서 이제는 개인 빚을 좀 해결해주고, 성남에서 시작하면 이거 다 전국화된다 그러셔서 제가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성남에 와서 이제 주빌리 운동을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하게 됐습니다. 그런 인연으로 대변인까지 이제 맡으셨는데, 우리 재 의원님이 네네. 보시는 이재명 후보는 이런 사람이다. 자랑 좀 해주시죠. 일단 가장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네. 저는 유능한 진보, 그리고 성공한 혁신가라고 생각합니다. 유능한 진보, 성공한 혁신가. 네, 보통 이제 진보적 의제들이 네네. 기존의 어떤 여러 제도들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면서 새로운 제도 개혁 그리고 네. 새로운 변화 이런 것들을 추구하지 않습니까? 그게 진보고. 근데 이런 진보적 의제들이 어쨌든 기존의 낡은 것과 결별하고 새로운 것을 추구하다 보니 아직은 이제 검증이 안 된 거죠. 그래서 진보적 의제들을 많이 던지는 진보 진영에 대한 이제 일반적인 시민들의 시각은 말하는 건 맞지만 좀 이게 실제로 뭔가 추진하고 그걸 실현시키는 그런 면에서는 좀 신뢰하기 어렵다. 한마디로 유능하지가 못하다. 이런 평가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네, 그렇죠. 특히 아무래도. 우리 당에 대해서도 민주당에 대한 불신은 좀 무능해 보인다. 이런 평가들이 좀 많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무능한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국민적 그런 유능함에 대한 신뢰는 많이 획득을 못했던 건 사실인데요. 네, 제가 그렇죠. 시장님을 보면서 느끼는 게 왜 천당 아래 분당에서 이렇게 시장님이 그것도 굉장히 보수적인 지역이고, 특히나 이런 진보적 의제에 대해서, 그리고, 진보적 의제를 추진하는 우리 당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인식을 많이 갖고 있는 분당 지역에서 시장님이 인기를 많이 끌고 계시잖아요. 네네, 그렇죠. 예, 키워드가 저는 유능함인 것 같아요. 유능함이 이재명 성남시장을 여기까지 데리고 왔다. 네네. 이런 그러니까 말씀이시죠? 진보적 의제지만, 진보적 의제를 던졌지만, 네. 그걸 너무 잘 실현을 하시는 거예요. 그냥 네네. 실행을 했는데 결과가 안 좋으면 그렇죠. 그것도 그럼 안 유능한 되지. 건 아니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실행을 했는데 심지어 결과가 네. 정말 처음에 우려했던 것과 너무 다른
네. 뭐 예를 들면 여러 가지가 있겠죠. 여기 산후조리원, 무상 산후조리원도 그렇고 무상 교복도 그렇고, 그리고 또 이런 청년 배당 문제, 사회복지사들의 처우를 개선했던 문제,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그냥 언뜻 듣기에는 우리 듣기 좋으라고 포퓰리즘으로 마구 던지고 뭐 할 수는 있는데, 해도 이게 또 시 재정에 굉장히 악영향을 미쳐서 결과적으로 우리 주머니만 더 털어가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사실은 우려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무래도. 네네. 시장님은 이걸 다 해소하고 네네. 세금이 더 거칠 이유도 없었고, 오히려 재정은 건전해지면서 이 모든 것들을 말로만 한 게 아니라 다 실현을 하셨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모두를 만족시킨, 심지어 네, 예, 뭐 예. 일부의 사람들에게만 좋았던 게 아닌 거죠. 그래서 이런 게 분당 지역에서, 굉장히 보수적인 분당 지역에서 지지를 끌어내는데 큰 힘이 됐고, 저는 그래서 좀 요즘에 뭐 통합 얘기도 많이 나오고 그러는데, 저는 뭐 통합의 문제 이런 거는, 그 갈등 조정의 문제는 그냥 뭐 같이 연대합시다 손 내민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유능한 그 실행 결과를 만들어낼 때 그 정책들이 실제로 집행되는 걸 보면서 신뢰가 서로 회복되고, 그런 과정에서 통합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 그래서 저는 지금 그 출마한 그 후보들 중에 국민 통합도 이재명 시장이 제일 잘하실 것 같아요. 그 성남에서도 본시가지하고 분당 이쪽 신시가지하고 갈등 아닌 갈등이 좀 있었는데 그런 것도 뭐 네, 그러니까 모두를 만족시킨 거죠. 그러니까 네네. 이제는 분당 사시면은 예전에는 성남 산다고 안 하시고 분당 산다 그러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사실은 분당이 성남시였나 뭐 이게 잘 인식이 잘 안 됐었는데, 지금은 많은 분들이 성남시라고 얘기를 하시죠. 자긍심도 느끼고. 저도 성남에 살고 있지만 다른 데서 성남 살아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네,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거주하시는 많은 분들이 정말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가 됐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는 높이 평가하는 게, 정말 갈등 조정이 상당히 많이 이루어져서 이 계층 간 위화감 같도 없어지고 공동체 의식이 굉장히 높아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 그러시구나. 네. 역시 제 의원님이 믿고 이렇게 함께 하실 분이라는 확신을 갖고 계신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뭐 사실 롤링주빌리 운동을 시작한 지 몇 개월 지나서 네네. 성남시가 어떻게 업무들이 추진이 되고, 네. 성남시의 여러 정책들이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이 추진이 되는지를 조금 보게 됐는데요. 네네. 제가 느낀 건 뭐냐면, 여긴 정말 일이 되는 곳이다. 아. 이거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일이 되는 곳이기 때문에 결과를 보고 일을 추진할 때 힘들었던 공무원들도 결과에 대해서 만족하게 되고 보람도 느끼고, 또 그 추진되는 과정에서 약간 서로 간의 계층 간 오해 때문에 발생한 사회적 어떤 약간의 갈등의 소지도 빨리 일이 되고 나니까 해소가 되고, 일의 결과물 때문에 서로 만족하고, 이런 위화감도 다 해소되고, 이런 거 보면서 근데 이재명 시장님 리더십은 정말 유능하다, 이런 생각을 했었고요. 네네. 그리고 거침없고 두려움 없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되게 여론을 많이 신경 쓰는데, 정치인들이. 네, 그렇죠. 아무래도. 어떤 의제를 던졌을 때, 뭐, 포퓰리즘 아니냐부터 시작해서, 뭐, 과격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하면, 얘기가 이제 쏙 들어가고, 뭐, 그런 경향이 있는데, 예. 뭐 아니면 이렇게 약간씩 이렇게 변형을 한다든가. 네, 그렇죠. 톤 다운을 하고, 뭐, 이제 이렇게 하죠. 예. 그러다 보니까, 애초에 이 본질이 사라져버리고, 네, 그렇죠. 나중에는 이렇게 앙상하게 뭔가 이렇게 남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결과가 너무 사실 추진했던 그 힘이 다 빠진 상태에서 결과가 도출이 되니까 오히려 결과를 가지고 만족하기도 어렵고, 이런 게 어쩌면 국민들 눈에 무능해 보였던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시장님이 유능할 수 있는 건, 이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많은 이제 우려에 대해서, 우려는 뭐 이렇게 목소리는 듣되 일단 본인이 확신을 갖고 그 우려의 이야기들을 사실은 어느 정도는 감안해서, 그렇지만 톤다운하지 않고 본질에서 크게 어긋나지 않고 결국 추진해서 성공시키는 그 힘을 보고, 이런 리더십이 바로 지금 우리 차기 정권 지금 굉장히 이렇게 풀어야 될 그 난제가 많은 그 상황에서 꼭 필요한 리더십이라고 이렇게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이재명 시장 자랑을 너무 많이 해주셨는데, 저번에 제가 후원의 네네. 발족식에 가봤는데, 후원 네네. 회장으로 임명되신 분들이 그냥 평범하신 분들이에요. 맞죠. 예. 예. 그거는 이재명 후보의 뜻입니까? 아니면 캠프 전략팀의 전략인가요? 아니, 사실은요, 우리가 이렇게 후원회를 어떻게 조직하겠다라고 미리 틀을 못 만들었어요. 네. 우리도 욕심에는 유명한 어떤 분들을 모시고 싶겠죠. 그렇죠. 아무래도. 예, 그랬는데, 유명한 분들보다 오히려 이런 분들이 이렇게 돕고 싶다고 찾아오시는데, 차라리 우리는 정말 우리 색깔에 맞게 우리가 가까이 늘 했던 분들, 내 주위의 이웃들, 그리고 정말 우리 대한민국에서 잘못된 여러 법과 제도와 시스템으로 인해서 고통받았던 이런 흑수저분들이 정말 이제는 우리가 주인공으로 세워야 되는 것이 아닐까. 그리고 또 이분들이 열심히 살아서, 이분들이 지금 현재 열심히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여러 형태의 고통을 받고는 있지만, 그렇지만 우리나라가 이 정도라도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거는 이런 흑수저분들의 최선을 다한 노력이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대한민국의 숨은 영웅들이다. 이런 컨셉을 잡고 가보자. 이렇게 오시는 분들을 보고 저희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모아진 겁니다. 뜻이 그냥 그렇게 모아진 거군요. 예, 처음부터 이런 컨셉을 기획한 게 아니었어요. 후원에도 그렇고 사실 이재명 시장이 이렇게 대선 후보급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도 시민들이 그렇게 올려준 거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시민들이나 국민들이 다 만들어주시는 우리 이재명 시장님이시네요. 네, 그렇죠. 지금 또 문재인 대세론이란 얘기도 있고, 소폭이지만 우리 이재명 후보님 지지율이 조금씩 빠지고 있잖아요. 네네네. 이 분위기를 한번 이렇게 확 바꿀 수 있는 반전 카드 같은 거 있을까요? 그런 거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우리가 반전 카드를 만드는 게 아니고요. 네네. 시장님이 처음에 이제 지지율이 이렇게 크게 올라갔던 것도 어떻게 보면은 시대적 어떤 상황. 네. 예. 국민들에게 필요했던 리더십을 마침 시장님께서 갖고 계셨기 때문에. 네네. 그 이후에는 이제 또 여러 이제 기존의 어떤 일상적인 정치 일정으로 많이 이렇게 되돌아간 측면도 있죠. 왜냐하면 예, 그렇죠. 국회에서 탄핵이 한번 가결되고 나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열망했던 것들, 폭발적으로 이렇게 원했던 이 국가 재개혁, 이런 것에 대해서 이게 좀 탄핵으로 1차적인 해소가 되고, 그리고 나니까 이제 조금은 이제 보수적인 이렇게 이 눈으로 좀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저는 보수적인 눈으로 봐도 시장님이 그동안 해왔던 거, 그리고 시장이 갖고 계신 비전에 비춰봤을 때, 충분히 이제 더 지지할 수 있는데, 우리가 그걸 충분히 다, 보여드리지 못한 것 때문에 지지율이 떨어졌다고는 생각합니다. 근데, 그래서 확 올라가는 반전의 카드라는 것보다는, 저는 결국은 하나하나 보여드리면서, 네. 결국 그냥 사이다여서, 내가 정말 너무 분통이 터졌을 때 정말 저런 리더십이 필요했어. 이게 아니고, 그것뿐만이 아니고, 플러스 알파. 찬찬히 보니 굉장히 구체성이 있고, 내공이 있고, 준비가 많이 됐고, 그리고 결연한 의지가 있고, 추진력이 있고, 유능하구나.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알아나가시면서 다시 저는, 이 지지의 정도가 바뀔 거라고 봅니다. 네. 다만 이제 걱정이 되는 건 언론이 많이 이제 시장님에 대해서 경계하잖아요. 그렇죠. 안 도와주죠. 네네. 심하게. 그래서 이 노출이 많지도 않아서. 네네. 이제 그렇긴 한데, 그래서 한 번씩 시장님이 초청 토론회, 이런 네. 데 나오시고 나면 출렁출렁 하잖아요. 예, 그렇죠. 아무래도. 예, 오늘도 썰전에 나오시고 나면 또 다른 내일의 분위기 반전. 순위. 네. 예, 검색 순위가 바뀌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말씀하셨듯이 이재명 후보를 이제 하나하나씩 이렇게 보여드린다고 했는데 보여드리는 네네. 것이 곧 정책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정책도 있고 네네. 시장님의 실제로 정책을 실행할 만한 이 신뢰죠. 이거를 보면은 그래서 네. 저는 얼마 전에 SBS 이 국민경선 거기에서도 국민들이 이렇게 많은 이제 좋은 반응을 보여주신 것이 네네. 바로 그런 지점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냥 저 사람 진짜 할 것 같다. 예, 그런 신뢰감.
네.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뭐 당연히 정책 행보를 계속 하고 계시잖아요. 다른 네네. 후보님들과 달리. 그렇죠. 노후하고 수상적인 어떤 뭐 이런 이 정치적 메시지가 아니고 그냥 구체적으로 대한민국이 어떤 길로 가야 되는지 그렇게 그 정책 행보를 계속 이어가시면서 예, 저는 이 선거 문화도 많이 바꾸고 계신 것 같고요. 네네. 예, 이런 신뢰감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우리 혁명동지들에게 경선 선거인단에 많이 접수도 좀 해주시고 이재명 후보를 끝까지 지지해달라 이런 이렇게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세요. 뭐 다른 게 없습니다. 진짜 우리 더 좋은 대한민국, 그렇죠? 그냥 정권이 바뀌는 게 아니고요. 대한민국이 바뀌길 원하신다면 이재명 시장님을 당연히 지지할 뿐만이 아니고요. 선거인단 10명 혹은 100명씩 조직해서 이번에 이변을 만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재경 의원님 너무 고생 많으신데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예, 고맙습니다. 네, 조만간에 또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수시로 연락드릴게요. 네, 그러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재명 후보 대변인을 맡고 있는 재운경 의원이었습니다. 본격 혁명성 검증 팟캐스트 혁명의 아침 4번째 시간 함께 하셨습니다. 헌법재판소가 2월 24일 최종 변론을 하고 조금 있으면 판결을 내릴 것 같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라는 어느 야구 선수의 말처럼 우리 혁명동지 여러분들도 박근혜가 탄핵되는 그날까지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혁명동지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